첫 번째 기사입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미혼자 경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만 40세 이상 미혼 직원인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경조금과 휴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결혼식을 열지 않는 만큼 화환 대신 스투키, 금전수 같은 반려식물로 대체 지급합니다. 러시코리아는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미혼자에게는 매달 5만원의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 직원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에서입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미혼 직원에게 연 1회 10만원씩 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혼 직원의 결혼 기념일에 지급하던 축하금과 형편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유통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물가를 낮춘다고 여겨졌던 온라인 플랫폼들이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택시,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들은 설립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수료를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위 업체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이 되자 수수료를 크게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하는 30대 사장 김모 씨는 배달의 민족 등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마다 판매액의 3분의 1 정도 수수료를 낸다. 15,000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배달앱 중개 수수료로 2,300원, 별도의 배달비로 2,900원을 내는 것이다. 그는 인건비와 재료 등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려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때 온라인 플랫폼이 물가를 낮춰준다는 이른바 아마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엔 플랫폼이 이미 확보한 소비자들을 기반으로 수수료 등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 아마존 효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발견하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프비는 벽 공유 플랫폼 월디를 운영합니다. 광고주에게 광고 제작 의뢰를 받아서 건물주로부터 승인받은 벽에 광고 벽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광고 비용을 건물주, 아티스트, 이프비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단순 광고 그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팝 아트를 시도해 방지됐던 벽의 가치를 재발견하거나 노후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가스, 알렉산더 맥퀸, 무신사, 현대자동차, 서울시 등이 월드를 통해 광고 벽화를 그렸습니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주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의 아이디어를 인정받았습니다. 스타트업 데일러타운은 3050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의류 크리에이션 서비스 댐브를 운영합니다. 이혼자의 체형, 선호 스타일 등을 고려해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중에서 맞춤형 옷을 골라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원에게 한 달에 한 번 4개의 세트를 추천해줍니다. 웨딩 촬영 같은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요청 사항을 전달하면 맞춤형 스타일링도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코트 세트에 대해 구매를 결정을 하면 댐블이 해당 세트를 일괄 배송해줍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MZ들이 부정적인 인식은 동아일보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성균 중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뢰해 연구조사기관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4일 전국 만 20에서 39세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호감도를 매우 비호감 0점부터 매우 호감 10점 척도로 평가해달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2.73점에 그쳤습니다. 미국 6.76점은 물론이고 일본 3.98점, 북한 2.89점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에 비해 비호감 평가 비율은 응답자 중 78.8%에 달했습니다. 0점을 준 비율이 3점을 준 비율과 비슷한 20.5%였습니다. 응답자들 중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48.2%가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과 신장 위구르 등 인권 침해 문제 35%, 첨단 기술 인재 정보 유출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29.3%,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 등 정치체제 26.4%,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18.8% 순이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전 모 씨는 김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 누린 문화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가 나쁘다는 평가도 58.9%에 달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다는 평가는 5.3%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압적 외교 및 태도 52.9%가 관계 악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5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영화 인턴은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나온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70세 인턴을 채용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CEO까지도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장보다 많은 70세의 나이에 인턴으로 들어가지만 나이가 많은 것이 장점일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인턴의 줄거리는 현실에도 존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은퇴하거나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뒀던 이들이 업무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일터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턴십과 유사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복직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리턴십은 은퇴한 이들을 위한 시니어 리턴십과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CJ그룹이 리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CJ그룹은 육아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인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6번째 기사입니다. D2C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구글 등 검색 엔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맞춤형 광고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과 구글이 제3자의 쿠키 활용을 제한하면서 소셜미디어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고 트렌드, 품앗이 광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들끼리 품앗이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D2C 브랜드들이 품앗이를 하듯 서로서로 제품을 노출하고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자사 제품과 보안 관계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7번째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출시하지 못한 비운의 스마트폰,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했습니다. 원문은 삭제됐지만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LG전자가 작성한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세계 최초의 롤러블 폰을 드리며 이 폰은 혁신을 통한 창조,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LG의 기술 역량을 집중해 상상을 현실로 만든 세계 최초의 롤러블 폰이자 LG 스마트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LG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연구원들이 1000여 개의 부품을 일일이 조립하고 한정된 수량만 생산해 이 폰을 드립니다. 롤러블 폰을 개발한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은 LG의 전 사업 부분으로 이어져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LG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이 롤러블 폰은 LG전자가 한정 수량으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한 비매품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아침 경영 브리핑 키워드는 요즘 복지, 역 아마존 효과, 리턴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자료와 영상은 인재 전쟁의 시대, 기업들의 다양한 복지와 근무 여건 사례와 생존을 뛰어넘어 업계 리더로 성장하는 기업의 5가지 특징입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PC 버전 같은 경우 화면 우측 전체 화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되고, 모바일 버전은 화면 아래 스크롤을 다운로드한 후 전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